차가 쓰레기 매립지를 낀 커브길을 맹렬한 속도로 돌았다. 100여 미터 전방에서는 개 몇 마리가 도로를 건너고 있었다. 브레이크를 밟은 건 아마도 무의식의 명령 탓이었을 것이다. 개들이 매립지 쪽으로 자르르 흩어졌다. 구조차는 눈 쌓인 노면을 굉음과 함께 미끄러졌다. 그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핸들을 꺾고 방향을 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50여 미터를 지그재그로 활주해가던 차는 갓길턱을 들이받고 도랑에 처박히기 직전에야 멈춰섰다. 줄넘기라도 하는 것처럼 차체가 쿨렁거렸다.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던 기준은 핸들에 가슴을 받친 후 좌석 등받이로 고개를 꺾으며 나가 떨어졌다.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다음 순간 개 짖는 소리가 차 주변을 뒤덮었다. 수십 마리의 개들이 때로 짖는 소리였다. 금방이라도 차로 덮쳐들 것처럼 날카롭고 짧게 끊어치는 소리였다. 바로 저것들에게 아내가 물어뜯겨 죽었다고 일깨워주는 소리였다. 심장이 스타카토로 뛰었다. 허벅지 뒤쪽이 쥐가는 것처럼 빳빳하게 굳어졌다. 그는 엑셀에 발을 올렸다. 차를 후진시켜 방향을 바로잡은 후 매립지 이면도로로 진입했다. 안으로 깊이 들어갈 것도 없었다. 진입로에서 가까운 곳에 개들이 몰려있었다. 어제 새벽 누군가 매립지를 파헤쳐서 개 사체를 늘어놨다는 상황실의 무전을 받고 왔던 구덩이 부근이었다. 굴삭길을 대동하고 와보니 구덩이 옆에 구급차 한 대가 정차돼 있었다. 파헤쳐진 구덩이 밑에는 서재영이 서 있었다. 방호복도 고글도 심지어 마스크도 없는 맨몸이었다. 기준은 물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요? 서재영은 매립토 위를 걸어 올라와 그와 발가락을 맞대고 섰다. 걸음을 멈추는 게 아니라 상대를 들이받는 듯한 동작이었다. 구경 좀 했죠. 풍경이 하도 희한해서. 나는 이 희한한 풍경을 만든 게 당신인 줄 알았는데. 원별 말씀을. 난 그런 재주 없어요. 맨손으로 몸에 흙 한 점 안 묻히고 언 땅을 파헤칠 수 있었다면 오늘이 아니라 어젯밤에 여기 왔을 거요. 개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어젯밤이었다면 저 개들처럼 됐겠지. 군인들은 나처럼 용건을 묻지 않을 테니까. 재영은 고개를 2번 끄덕이더니 몸을 돌리고 구급차로 걸어갔다.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매립지를 떠났다. 그때와 똑같이 구덩이가 파헤쳐지고 개사체들이 널려 있었다. 구덩이 안팎에는 좋기 20마리는 돼 보이는 개떼가 몰려들어 사체를 물어뜯고 있었다. 어떤 놈은 다리를, 어떤 건 백가죽, 어떤 놈은 목덜미를. 위장이 뒤틀어지는 기분이었다. 멀미가 치밀고 혀 밑에서 시큼한 침이 돌았다. 그는 상향등을 켜고 개떼를 향해 구조차를 돌진시켰다. 곧바로 묵직한 것이 범퍼를 들이받는 느낌이었다. 그것을 그대로 깔고 넘어갔다. 뭉클한 물체를 앞바퀴가 타고 넘는 느낌. 뼈가 바스러지고 몸이 터지는 감촉이 발끝에서 손끝으로, 손끝에서 핸들로 전달됐다. 이어 2번째 놈이 바퀴 밑으로 말려 들어오는 것도. 그는 2마리를 연달아 뭉개버린 후 차를 180도 돌려세웠다. 기어를 넣고 우왕좌왕 흩어지는 개떼 속으로 다시 돌진했다. 1놈, 2놈, 3놈. 운 좋게 차를 피한 놈들은 전속력으로 달아났다. 산비탈로 도랑을 건너뛰어 도로 너머로, 매립지 깊은 곳 어둠 속으로. 남은 놈은 구덩이를 등지고 선 채 구조차를 노려보고 있는 잿빛 개뿐이었다. 놈의 발밑에는 검둥개 1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기준은 놈을 한숨에 알아봤다. 붉게 타오르는 늑대의 눈과 선혈이 낭자한 주둥이, 목에 걸린 파란 밧줄. 2번이나 마주친 적이 있는 놈이었다. 한 번은 화양맨션에서, 한 번은 백운산 쉼터에서. 기준은 손도끼를 찾아 손에 쥐었다. 어떤 놈이든 상관없었다. 쓰레기 매립지나 버들주공이나 다를 바 없었다. 똑같은 개였다. 똑같이 해줄 참이었다.
놈들이 아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링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남자가 자신을 향해 오고 있었다. 저벅 눈벌판을 바꾸는 소리가 돌팔매처럼 귀를 때렸다. 기억이 등털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저 제복 남자와는 전에 만난 적이 있었다. 스타와 함께 닭을 훔치러 산동네에 내려갔던 날 쉼터에서. 제복 남자는 그때와 완전히 달랐다. 그땐 긴 세막대기를 쥐고 있었으나 지금은 작고 짧고 날선 손도끼를 쥐고 있었다. 그때에는 없던 것이 남자의 눈에서 번뜩거렸다. 살기였다. 링고는 인간의 눈이 저토록 무자비하게 타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마음속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속삭거렸다. 저자는 지금 너를 날려버리기 위해 다가오고 있다고. 링고는 몸을 지탱하고 있는 뒷다리에 힘을 주었다. 뜨거운 통증과 두려움에 가까운 긴장이 등뼈를 꿰뚫었다. 몸이 휘청하며 한쪽으로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후회가 가슴을 쳤다. 검둥개와 싸우지 말았어야 했다. 놈이 개들을 끌고 나타났을 때 스타를 데리고 도망쳤어야 했다. 아니, 애당초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 땅속의 울부짖음 따위는 무시했어야 했다. 평소와 달리 오늘은 밤이 늦어서야 땅 파는 기계의 소리가 들려왔다. 스타가 먼저 링고가 뒤따라 산막을 뛰쳐나왔다. 이곳에 도착했을 땐 이미 매장이 끝나가고 있었다. 기계가 땅을 다지는 중이었고 땅 밑에선 개들이 울부짖었다. 그 광경을 총을 든 제복 남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링고는 그들이 트럭을 타고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탈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살아있는 개는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다. 개들의 울부짖음이 귓가에 쟁쟁거리는데도 그런 식으로 허팀을 쓴 게 벌써 며칠째인지 몰랐다. 링고는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는 개들을 구할 수 없었다. 구덩이에 묻기 전에 총잡이들을 덮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링고로서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생기지 않았다. 살겠다고 도망치다가 총에 맞아 머리나 몸통이 날아가 버린 개들을 본 게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더하여 총잡이들에게선 암흑의 냄새가 났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저 무시무시한 검은 안개가 그들을 뒤덮고 있었다. 얼굴에 덮어쓴 이상한 물건 안에선 신누런 눈알이 번들거렸다. 자신이 도망친 집의 주인 남자처럼, 그 집의 개들처럼. 링고는 스타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여기서 나가자. 산막으로 돌아가 궁리해볼 참이었다. 총잡이들과 맞닥뜨리지 않고도 매장 전에 구할 방법이 있겠는지. 링고는 스타와 나란히 구덩이 위로 뛰어올랐고 눈밭에 착지하는 순간 자신이 포위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무리의 개들이 반원 형태로 전방을 에워싸고 있었다. 하나같이 눈이 퀭하고 백가죽이 등에 들러붙은 놈들이었다. 굶주린 놈들이었다. 동족의 살을 노리고 몰려든 무리였다. 죽은 개든 살아있는 개든